본인이 구사하는 매매들이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는다 그러면 매매법을 바꾸든지 매매를 잠시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손실이 나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식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10% 수익이 났던 거를 이제는 5% 내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조 터졌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어제 6조 7천억 터졌고요. 전일도 6,200억. 계속해서 6조 원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9일은 5조 원대 기록을 했고요. 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상승이 나왔을 때 주가가 눌리잖아요. 그럼 눌렸을 때 대기 매수세가 많고 이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먹기 위해서 들어오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도 내려오면 매수세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승을 했기 때문에 눌러주는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또 반등 나오면 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종목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승의 반락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단기 매매하는 사람과 수익 매매하는 사람과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의 이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꺾이고 시장이 하락장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하면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거래대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조 이상 거래대금이 터져야 단기 매매도 활성화가 되고 여러 종목들이 여러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 게임즈가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딜레마죠. 항상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은 무서워서 매매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약세 시장이고 장세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인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120만 주 가까이 들어오면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비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요. 21선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매매를 못 하더라도 관심 등록에는 종목을 등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치고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이런 전고점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상승 주고 눌렀다가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계속 꼬리를 달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전고점을 여기서 뚫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질 않죠.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고점에서 버티고 양봉을 뽑아주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하락하는 게 대부분의 흐름이잖아요. 크게 상승도 안 나왔지만 거래량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프로그램 매수도 한 120만 주 들어왔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진 종목이 되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틀 동안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흐름, 이런 박스 구간에서 전저점을 이탈하는 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매가 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V자 반등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이 구간에서. 이날이 25일, 26일입니다. 25, 26일 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저점을 이탈하고 이런 V자 반등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수 흐름을 보면 25, 26이죠. 25일 날이 개발하기 떨어졌고 26일 날도 음봉이 나왔죠. 물론 뭐 해외 정시가 급락이 나와서 하락이 나왔긴 했지만 시장이 전체가 흔들리면서 전저점을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바로 살려줍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대응은 아니에요. 손절하는 건 맞지만 바로 살려주잖아요. 그럼 살려준다라는 거는 강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와서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당연히 쳐다도 보면 안 되죠. 시장 약세 흐름에 의해서 종목이 빠졌다가 바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는 누군가가 관리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하락할 자리에서 하락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럼 누군가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고 그 매수세는 일반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또 우리 수급 동향을 좀 보면은 이해가 가겠죠. 누가 계속 샀습니까? 기관들은 꾸준하게 사고 개인들은 꾸준하게 팔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막 그냥저냥 왔다리 갔다 했다라고 보고 그럼 개인들은 팔고 기관들은 담았다. 그럼 기관들이 샀다라는 것은 주인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장세가 하락이 나올 때 고점에서 있기 때문에 하락이 안 나오고 바로 회복을 시켜준다. 매 차트를 복기를 하면서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이 종목이 왜 하락이 나왔는데 V자 상승이 나왔을까? 다른 종목들은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 종목만큼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런 기관들의 매수세, 외국인들의 매수세, 즉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너무 수급만 보고 매수하는 것도 함정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고점에서 의외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장세의 영향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유심히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램이 매수가 110만 주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한쪽에서는 또 팝니다. 기관들은 오늘 또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이 구간에서 많이 매수했던 물량들을 여기서는 또 오늘 차익 실현을 하고 외국인들은 또 들어오고, 당분간은 신고가에서 강한 흐름이 터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서 또 상승과 하락을 반락하면서 단타 세력들이 또 붙어주겠죠. 이런 구간에서 매집했던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아래 위로 흔들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은 이제 일정 부분 물량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단타도 들어가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 이슈가 됐고 신고가고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고, 이런 프로그램 매수는 다음날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120만 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음날 바로 출회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속성이 나오려고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연속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 장세 같은 경우는 다음날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에서 이미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강하게 버텨주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도 하락하지 않고 버텨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간신근에 둘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나간 차트만 보고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나간 차트라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선별을 해내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차트도 볼 줄 모르고 시장은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뭐 가지고 매매할 겁니까? 매매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지나간 차트 보면 누구나 모르냐. 그렇게 비아냥거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익 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듯이 주식시장도 수익 내는 방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약세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건 주도주 눌리 매매, 아니면 돌파 매매, 아니면은 낙주 매매, 언더슈팅과 오버슈팅. 왜 극과 극에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이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사면 다 물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사면 물려가지고 손절치고 나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아예 위에서 있는 종목들,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을 위에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거나, 아예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 손절매가 나오는 걸 보고 그 손절매에서 매수해서 반등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중간 밴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장세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장이 마치고 나면 종목 복귀를 하고 이런 종목들이 왜 하락이 나왔는지, 왜 상승이 나왔는지, 어떤 패턴을 주고 갔는지를 계속 복귀를 하면서 흐름을 체크를 해야 돼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한 4종목 정도 되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500억 이상 터지는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장이 좋을 때는 1000억 이상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한 500억 정도 이상만 터져도 좀 체크를 하자, 300억 이상만 터져도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런 자리에서 상승을 보이고 이런 시가 자리를 종가로 꼬리를 달면서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초보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런 차트를 보면서 하락장이고 약세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은 또 이렇게 투상한가를 또 보내는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뭐 이 종목이 왜 상한가를 갔는지는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오늘 좀 특징적으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조정을 보인 상태에서 이런 라인에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꼭 이탈하고 나오죠. 여기서도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나옵니다. 바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런 자리를 왜 이탈하고 상승이 나올까요? 이런 자리를 왜 이탈하고 상승이 나올까요? 이게 장세 영향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종목이 주도주는 아닙니다. 전력 관련 주도주는 아니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을 시켰다가 상승이 나오고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더 바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더 이탈시키고 나온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정상적인 구간에서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매수하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이렇게 하면 매매 가능한데,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고 약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한다? 언더슈팅이 나와야 된다. 언더슈팅 자리에서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정상적인 매매 기법, 상승장에서 수익 냈던, 그동안에 수익 냈던 매매 기법들이 지금 시장에서 통하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렇다?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 것처럼 만들고 있다가 하락이 나오니까 다 손절을 하겠죠. 손절하고 나니까 또 상승이 나오고 힘든 겁니다. 기존의 정상적인 시장에서 매수 타점을 잡던 자리들이 이탈하거나 한 번 더 하락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힘없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좀 당일 하기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라인에서 지수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면 주인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강한 종목 소액으로 매매를 해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률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금의 손실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손실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치명적인 계좌 손실만 안 나면 또 장세가 바뀌면 언제든지 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답답할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최대한 강한 종목에서 매매하고 주도주 쪽에서 찾아서 매매하고 당일 상승 종목에서 확인 매수 관점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는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된다. 눌림목이나 이런 종목들은 성률이 많이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강하게 매매를 해야 될 때와 아니면 한 발 물렀을 때를 알고 매매를 하자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